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우입니다.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, 한 번 힘든 과정을 거치고,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, 나름 이제 선방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, 물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지만은,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 NC 소프트입니다. NC 소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게임주 대장입니다. 3N이라고 해서 넥슨 NC 이제 넷마블이 있는데 이제 그 넷마블하고는 조금 이제 그 매출이나 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요. 넥슨은 이제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의 대표 주자는 이제 NC 소프트다.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 NC 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영원히 하락할 수는 없겠죠. 시장이 조금 이제 어떠한 추세를 좀 바꾼다라면은 NC소프트 혹은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좀 이제 지켜준다라면은 NC소프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? 우선 의미 있는 지지선은 75만원, 74만원, 즉 70만원대 중반입니다. 예, 요 가격이 굉장히 이제 75만원, 74만원, 이렇게 70만원 한 중반대 정도가 73만원, 요 정도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72만원까지 내려야겠네요. 72만 5천원. 이 정도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다. 이번 그 하락이 굉장히 길었죠.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딛고 지금 오히려 좀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 좀 다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한 7월 달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좀 엉망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역배열을 지나서 이평선이 좀 모이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을 사실 돌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평선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지금 정배열로 바꾸기 바로 직전입니다. 보시면은 지금도 5일선 위에 있고 거의 이제 11선 다 올라왔죠. 며칠만 더 지나면은 며칠만 조금 더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조금만 상승해준다 하더라도 5일선 계속 올라가고 21선은 좀 이렇게 보통 유지할 거고 11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배열이 이제 완성이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주고 시간이 지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가면서 이쁜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. 이평선이 밀집이 단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평선이 좀 바뀔 그런 좀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고 좀 기술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기술적 대응선과 이평선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추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추세가 사실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장 이후에 20년 동안 거의 뭐 추세가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요?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2011년 이후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년 정도는 고생을 했죠. 5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근데 여기 이제 2011년 고가를 17년도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코로나 전부터 해서 강하게 돌파하다가 다시 강한 모습, 즉 코로나 전에 강했던 종목이 코로나 후에도 강하다.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코로나 시대에 게임이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도 매출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 소프트의 어떠한 그런 좀 치명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NC 소프트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시면은 상반기만 이제 1.2주 1.2주 정도 1조 2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4,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니 작년 대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성장을 한
그런 상황이죠.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. 2배 이상 벌었기 때문에 지금 리니지 M 같은 경우에 좀 다소 매출 부진, 리니지 2M이었나 매출 부진 우려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좀 많이 커버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과거의 NC를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NC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? 굉장히 이게 게임주다 보니까 뭐 숨겨진 게 없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을 왜 만나지? 뭐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주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좀 내용이고요.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거니까 주가에 뭐 크게 뭐 이슈는 없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 모바일 게임인 트릭스터 M이 28일이면 며칠 남았죠? 한 이틀 남았네요. 이틀 뒤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전 예약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그 트릭스터가 뭔가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귀여운 리니지라는 컨셉으로 좀 만든다고 합니다. 리니지가 뭐 상업 그런 이제 어떤 가차라든지 이런 사행성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?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지금 매출이 높은 편인데 많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 그 게이머들의 DNA 속에 리니지 NC류라고 해야 될까요? NC 소프트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 이런 귀여운 게임을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는 3, 4, 50대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은 10대, 20대를 겨냥한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30대까지. 그러면 확실히 이 고연령대를 겨냥한 그 게임들 리니지 같은 거에 비하면은 좀 매출 요소는 떨어지겠지만은 NC 소프트의 가장 큰 약점이 좀 이제 그 연령대가 낮은 10대, 20대에게 좀 이제 그 마켓이 좀 작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트릭스터 M이 과연 얼마나 사전 예약을 많이 참여를 할지가 좀 궁금하고요. 이거 어제 보니까 프로야구 그 우승했다고 합니다. 뭐 주가하고 상관없지만은 우승 축하드리고 NC 팬분들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단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내년 일정이에요. 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좀 다소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는 그런 요소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저조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죠. 이 목표가 120만 원은 저는 이것까진 모르겠는데 우선 좀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인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조금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연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리스크지 않습니까?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. 시간이 많이 흘리면서 이 시간적인 요소가 리스크가 점점 축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결국 이제 예상보다 지연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예상된 범위 정도의 어떤 그런 좀 기간이 남은 그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가올 거예요.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요건데 저는 이 프로젝트 TL이 좀 가장 기대가 됩니다. 이게 제가 뭔가 좀 찾아봤는데 프로젝트 더 리니지 이제 약자더라고. 이 게임 이름이 프로젝트 TL일지 아니면 이제 출시될 때는 게임 이름을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로젝트 TL이 내년에 이제 출시될 가능성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사내 CBT만 하고 약간 이제 외부적으로는 굳이 지금 베타 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바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기대하고 있냐면은 다 좋은데 결국에 지금 리니지의 후속작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니지의 정식적인 후속작이란 말이에요. 사실 이게 숫자만 뒤에 3을 안 붙인 거지
리니지 3하고도 좀 약간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트리플 A급 어떤 그 대작이 나오는 거고, 과거에 어떤 그 리니지 2 그리고 리니지 M, 리니지 2M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이 NC 소프트의 기둥이 될 만한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, 요게 아직까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워낙 그 정보가 적어요. 정보가 적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4, 50대 제가 이게 왜냐면 린저씨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4, 50대 게이머들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. 저는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우선 PC판을 먼저 출시한다고 하고 PC판 다음에 콘솔과 모바일에도 같이 출시를 하면서 좀 이제 그 PC, 모바일, 콘솔이라 한다라면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그런 이제 기계를 말을 하는 거죠. 게임 기계. 그런 콘솔 쪽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 이제 이게 NC 소프트가 국내에서 이제 좀 이제 한정되면 안 되고 해외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게 제약에 걸리다 보니까 해외는 우리나라 다르게 콘솔 이 마켓 쉐어가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겨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NC 소프트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좀 어떠한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어떠한 추세 앞으로 우리가 내년까지 지금 이제 거의 올해는 끝나가니까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 등을 제가 좀 설명드릴 시간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단기 대응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70만 원 초중반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황이죠. 지수가 밀리면 지금 코스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은 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편인데 이 종목들이 시장이 코스피까지 같이 밀린다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밀린다라면은 NC소프트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.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75만 원대에서 대응을 한번 한 이후에 아래에서 좀 다시 좀 공략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매매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가가 100만 원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4개월째 고생 중인 NC소프트인데 지금 이 굉장히 힘든 이 시장 속에서 그리고 홀로 좀 굉장히 이제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하락장이 끝나면서 NC소프트도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이제 90만 원 그리고 1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, 대응선은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5만 원대에서 한 72만 원 정도, 이 정도 대응선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2에서 74만 원. 네,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이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